그때그때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엎드려 있는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봤었죠. 왜 학교에서는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집에서 영어를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가정에서 교과와 상관없이 뭐 책만 읽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좀 실체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되게 막연하기도 하잖아요. 뭐 책을 딱 하니 이 책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이 책 다음에는 이거를 다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된 로드맵을 뭐 파셔야 되는 학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아이의 흥미에 맞는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차원에서 책을 읽혀라 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몰입을 하게 놔두자니 부모님의 마음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남들은 지금 막 선행한다고 막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이렇게 책만 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영상만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엄마표 영어나 소위 이제 책류가라고 할까요? 독서 교육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서 말하는 선행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이런 교육은요, 그 어떤 뭐 교육 로드맵보다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이 또박또박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험폭은 사실은 굉장히 좁잖아요. 사실은 어른들도 이렇게 너무 그 교육 로드맵대로만 살아오시다가 어느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이제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 하나의 전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융합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콘텐츠 속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에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기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탐색해 보고,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도 깊이 몰입하면서 감성 지능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다 보니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난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데, 이런 어떤 호기심이 작동하게끔 해주는 것이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엄마표 영어 교육이나 이제 책류가, 독서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입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어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얻어진 인사이트 같은 것들은 고등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읽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갑자기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간접 경험들을 미리 경험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아니면 책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은 당연히 미리 선행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공지능 뭐 이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뉴스를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의 효용 가치가 갈수록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도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이 입시 교육에만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대학을 아무리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지 못해서 몇 번 트라이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좌절해가지고 구직 활동 자체를 단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이제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제가 주변을 보아도 정말 이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50대에 접어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교육에 몰입했던 얘기들, 특히 입시 교육 말하는 것이죠. 예, 다 쓸데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제 가까운 친구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카페에 갔었는데, 제 뒷자리에 앉으신 이제 어머니들께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데, 나이가 한 50대쯤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소 지었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이제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한 치 앞만 바라보고 달리던 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시는 가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입시만을 위해서 달린 그런 이제 교과 중심 혹은 입시 중심의 학습 방법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것은 일부 성공한 분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50대 이상 분들 만나면 한번 붙잡고 물어보셔도 아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는 제가 추구하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과 책육아나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행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입시만을 위해서 달리는 뭐 책육아나 영어 교육이었다면 뭐 다를 점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책육아나 엄마표 영어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낸 친구들은요. 뭐 고교 학점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과제 몰입력이라든지 흥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거기에 부모의 편안한 육아의 태도가 더해진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는 끊임없이 배워야만 살아남는 시대인데요. 훨씬 더 생존력 있게 그때그때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입시뿐만이 아니라 인생 선행도 되는 진정한 선행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만 바라보는 학교 시험 당장 뭐 100점이 안 나와서 슬퍼하시는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보다는 훨씬 더 멀리 바라보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교과에 한정되거나 입시 교육에 한정된 교육에 몰입하시면서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학교에 1년 머무면서 느낀 것은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보다는 어떤 안전막, 보호의 역할을 더욱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역할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아빠보다는 어떤 가정에서 아이를 잘 케어하는 엄마 같은 역할에 더 가까운 것이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에는 이제 안전한 보호막 아래에서만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이들이 성장하고 뭐 오늘 영상의 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인생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추구하는 교육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좀 내려놓고 다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진로를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보통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엎드려 있는다. 이게 좀 부드럽게 물어봤었죠. 왜 학교에서는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지, 혹은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좀 무기력하게 보이는데, 학교 후에는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랑 나누면서도 많이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한계를 느꼈어요. 게다가 이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인생 선행과도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학교의 어떤 교육 문화 혹은 전반적인 입시 문화라고 해야겠죠. 제가 고3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입시 문화부터 시작되는 뭐 7세고시까지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전반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아무리 고교 학점제를 시도를 하시더라도, 심리학을 아무리 가르치시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선행 한번 시켜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아이들에게 오직 입시만이 아니라 입시를 넘어 평생 인생을 선행할 수 있는 이 콘텐츠 중심의 이 독서 교육이라든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의심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합한 교육의 방향은 어디 있을지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